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공관리 네 번째 시간 공사 원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내용 구성으로는 먼저 원가 관리에 대한 정의, 또 원가 관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리고 그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원가 관리했을 때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E 시공이라고 밸류 엔지니어링 시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면 원가 관리 개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원가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은 원가라는 거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자, 원가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젝트 필요한 자재, 노무, 장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 건설 공사라든지 이런 걸 시행할 때 있어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원가라고 합니다. 그 비용을 모두 원가라고 하고, 당연히 그 원가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 비용에 주어진 그 비용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에는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내가 세웠던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만 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진행돼서 실제로 내가 예상했던 그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당연히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공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비용과 시간과 비용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가라는 것도 시간에 대한 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자재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인건비를 깎거나 아니면은 자료비를 내고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는 거고, 그것보다는 공사를 만약에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져서 그만큼 늘어지는 거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감이 있을 텐데, 공사 공기를 내가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내가 최적의 공기를 산출하고, 또 공기를 늘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이랑 공사의 기간이랑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원가 자체에서도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제 원가 관리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관리 목적으로는, 자, 정확하게 일단 예측을 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공사가 끝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 체크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내가 예측한 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증가가 없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공사가 늘어지거나 또는 중복되는 어떤 그런 공사라든지 자원의 배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가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 원가 관리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주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의미가 가겠죠. 주기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리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주어진 내가 목표했던 그 예산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원가 관리 목적. 원가 관리의 정의랑 원가 관리 목적이랑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정의와 원가 관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원가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가 구성에 대한 간략적인 표고, 그 뒤에 또 자세하게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원가 관리는 크게 일단 큰 카테고리만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원가는 크게 이제 실제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공사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 공사하는 그 회사가 그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관리비. 실제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순공사 원가라고 하고, 일반 관리비라고는 그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가 회사를 유지하는 거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현대건설이라는 이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현대건설에 있는 본사의 직원들은 또 월급이 나가야 되고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고, 또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에서 이 본사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뭐 일반 관리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사에서 집행되는 그 금액은 순공사 원가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그 공사 순공사 원가와 일반 관리비 외에 또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특정한 비율의 이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윤을 포함한 거. 그래서 우리가 총 원가라고 하면은, 자, 총 원가라고 하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 원가랑 기업을 유지하는 관리비랑 그리고 이윤을 포함해서 우리가 총 공사 원가라고 총 원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뒤에 나와 있겠지만 살펴보면 이제 순공사 원가에는 실제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재료비랑 농업이랑 경비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직접과 간접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아까 했던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이제 구하기가 좀 애매해요. 일반 관리비는 들어가는 항목들을 애매한 것들은 다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공사의 어떤 순공사 원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이윤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윤으로 회사가 다 이렇게 유지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윤의 어떤 개념을 올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 이윤은 뭐 이런 거죠. 실제 이윤은. 뭐 이윤 같은 경우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이제 제한해서 하게 돼 있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료비에다가 하는 노무비를, 그러니까 이윤도 어떤 비율에다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재료비는 빠지고 노무비랑 경비랑 일반 관리비에 거기에 이제 몇 퍼센트, 15% 이하로 이제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공사 원가가 이렇게 구성이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리뷰해 보면, 자, 그래서 공사 원가 구성에는 순공사 원가가 있다는 거. 순공사 원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순공사 원가 외에 일반 관리비가 있고, 일반 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는 발생하는 모든 재비용들. 그러니까 순공사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어떻게 보면 여기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직원들 급료도 있고, 뭐 가서 커피 사 먹는 비용이라든지, 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이제 일반 관리비가 되는데, 일반 관리비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다 추적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뭐 결산을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난 시점에서라면은 그게 추적하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그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상 실행을 내거나 또는 견적을 계약하기 위해서 내역을 잡아서 견적을 낼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순공사 원가에 특정한 비율을 곱해서 이제 일반 관리비를 산출하게 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사실은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자, 그리고 이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총 원가에 구성이 되는 건데, 자, 이윤 같은 경우도 뭐 15%는 초과할 수 없고, 특히 이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재료비가 아닌 노무비에다가, 노무비랑 경비랑 일반 관리비에다가 특정한 이윤을 곱해서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구성이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순공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로비랑 농업이랑, 여기 빠진 경비가 뒤에 있나요? 다음 장에 아마, 좀 있나요? 경비가 있죠. 그래서, 제로비 농업이 먼저 보면, 자, 여기 제로비도, 실제로 이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실체를 구성하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직접 제로비가 해당되겠고, 자, 간접 제로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 뭐, 실제로 공사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모품 같은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 공사하다 보면은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소모품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 자, 그런 소모 공구라든지 또는 소모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설재 같은 것들 있죠. 뭐 비계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공사를 도기 위해서 뭐 안전 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재료, 가설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공사가 공사물을 구성하는 그런 구체는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제로비에 들어간다고. 농업비도 마찬가지죠. 농업비도 제로비 농업비당 이제 단위당 재료량의 단위량을 곱하고 재료량의 단위량을 곱하는 거고. 자, 농업비 같은 경우도 직접 공사하는 사람들의 이용하는 대가죠. 뭐 임금이죠, 임금비. 근데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노무자 말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그 재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노무자들이 있어요. 이제 현장에는 보이지 않아도 조립을 어떤 공사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또는 보조로 운반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농업이긴 하지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간접 농업으로 이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간접 농업이 이렇게 돼요. 사실 간접 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되는 것들도 많고 좀 계산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농업이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온 품대로 하루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인력의 소요량을 계산하면 되지만, 간접 농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간접 재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접 농업 비율을 직접 농업에다가 특정한 간접 농업을 곱해서 이렇게 비율 분석 방법으로 산출하게 된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자, 일단 제로비 농업이 경비죠. 이제 순공사업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비에 해당되겠죠. 경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일반 관리비 성격도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반 관리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사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순공사 제로비 농업비를 제외한 순공사업가 중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제로비랑 농업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경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사업가는 제로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럼 경비에 들어가는 세 비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말고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비용들이죠. 한번 보면 전력비, 수도관광비, 운반비, 기계, 특허, 사용, 기술, 연구, 개발, 품질 관리, 가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 지급 차임료라든지 보험료, 복리후생비, 무슨 커피 사 먹고 하는 거, 보관, 운반,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하는 거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제 경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제로비랑 농업비를 제외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다 그냥 경비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 경비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요 품목들을 다 계산하는 것이 맞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행을 세우고 예산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계획할 때는 요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를 이렇게 산출할 때는 제로비 농업비에다가 제로비랑 농업비에다가 경비 비율을 일정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비명목별로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거 공사가 끝나고 난다면 이것이 이제 산출이 가능한 거죠. 들어가는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실행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특정한 비율로 추정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사 원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서 한번 나타낸 거예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재료비 있고, 농업이 있고, 자, 경비가 있고, 이것들은 순공사한 거로 하고, 순공사과가 아닌 것들은 관리비,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거를 다 합친 게 순공사과랑 일반 관리비, 재료비 합친 게 총 원가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관리비의 비율, 그 다음에 뭐 이윤의 측정, 비율. 그리고 보면은 뭐 직접 재료비나 간접 재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로 투입된 양에다가 이렇게 단가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전노무 같은 경우는 좀 구하기가 애매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이제 곱해서 추정을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경비들 쭉 나와 있는데 이 경비물 같은 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 직접 계산 뭐 들어간 수량에다가 당연히 단가 곱해서 다 뽑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거나 실행 예산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여기 실제로 집행된 게 아니니까 모르기 때문에 특정한 비율로 곱해서 추정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됐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잠깐 쉬었다가 원가 관리 프로세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